자, 다음 주제가 바로 나왔습니다. 이게 뭐죠? 본 건가 보고 싶은 건가? 이게 정치권 얘기일까요? 아니면 누구 다른 데 얘기일까요? 본 거 맞습니까? 아니면 보고 싶은 걸 봤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뜻 같은데요. 북한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정찰위성 쐈죠. 그게 뭐 궤도에 올라간 것 같긴 해요. 그 이후에 우리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얘기를 자꾸 꺼내놓고 있어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부터 평양시간 11월 27일 23시 36분 25초 워싱턴의 백악관, 펜타곤 등의 대상들을 촬영한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으시었습니다. 자, 북한이 그 논란 속에 정찰에서 쏜 게 지난 21일 밤이죠. 예정보다 좀 빨리 쐈는데 그 이후에 연일 위성이 뭘 찍었다, 뭘 봤다. 그래서 아까 뭐 백악관, 펜타곤 얘기까지 그러고 괌도 찍었다 이런 얘기까지 꺼내놓는데 막상 찍었다는 사진은 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죠. 자, 이게 일부러 의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무슨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얘기 좀 지금부터 해보겠는데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신 전 차관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전화로 연결해서 좀 말씀 좀 여쭙겠는데 우선 궁금한 게 백악관도 찍고 펜타곤도 찍었다 그랬거든요. 실제로 북한이 그 정도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촬영할 수 있는 군사 정찰 위성이 예. 우주 궤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사진은 찍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진의 유무가 아니라 해상도거든요. 그런데 지난 5월 달에 북한이 처음 쏘아 올린 거를 저희가 회수해서 예. 그 위성체의 해상도를 봤는데 1m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조잡한 수준이기 때문에 예. 그 광학 기술의 발전이 없었다면 사진은 찍는데 뭐 백악관 창문도 제대로 식별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해상도가 아닐까. 그렇다면 군사 정찰 위성으로서의 기능은 제대로 못하는 건데요. 북한이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예. 그런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찍었다, 뭘 봤다 얘기는 많이 하지만 사진을 안 내놓고 있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뒤늦게 공개할 가능성은 좀 있을까요? 결국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들이 뭐 해상도가 과거 5월 달보다 발전한 게 없다면은 예. 사진 공개를 못 한다고 봐요. 그냥 뭐 큰 건물, 펜타곤 같은 예. 경우에는 오각형 건물 지붕만 나오는 거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준이라면 공개를 끝까지 안 할 거라고 보고요. 예. 지금 이렇게 이제 북한 언론 매체를 총동원해서 떠들고 있는 것은 예. 이것이 이제 김정은의 업적이다.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 핵심은 해상도라고 봅니다. 근데요, 최근에 이 위성 발사 관련해서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하고 만약에 도움을 받았다는 전제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그 정찰 위성을 쏘아올리는, 위성을 쏘아올리는 능력과는 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위성을 쏘아 올리는 능력 자체는 뭐 예. 북한도 궤도 진입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많이 뒤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핵심은 군사 정찰 위성을 운용하는 능력이거든요.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그 광학 기술, 이 촬영 기술은 우주에서도 전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달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하면 그건 조잡한 수준이고 러시아가 과연 그러한 광학 기술을 북한한테 제공했을까? 저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예. 그 기술은 첨단 기술이거든요. 그렇게 쉽게 이전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정찰 위성, 군사 정찰 위성과 관련해서의 기술 격차는 한국과 북한 간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뿌옇게 나온 걸 보고 자꾸 봤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뭘 봐서 봤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사진을 공개 안 하니까 모르겠고요. 그거 아직은 정확하지 않은데 아무튼 좀 의심스럽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요. 위성을 발사한 다음 날, 궤도에 올린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김정은 위원장 평양 종합관제소를 3번이나 방문했으니까 그만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데 북한에게 정찰 위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눈과 주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보고 때리는 건데 북한은 나름대로 핵무기를 개발해 왔고 어느 정도 역량을 보유했다는 것은 평가를 받는데 눈 측면, 그러니까 정찰이라든가 감시정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별다른 능력이 존재하지 않았죠. 예. 이번에 이제 군사정찰 위성이라고 쏘아 올린 것도 내면에는 사실은 군사정찰 위성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겠지만 예. 그 첫 출발을 끊었다 하는 의미에서 김정은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잠행을 하다가 갑자기 연이어서 예. 공개 행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로서는 그러면 걱정을 해야 할 사항이 하나 늘은 겁니까?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겁니까? 늘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요, 지금 수준은 낮지만 다음번에는 더 개선된 것을 쏘아 올릴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북한의 감시정찰 능력도 향상되고 있다 하는 문제의식은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예. 그것과 관련해서 더욱 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라든가 투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자, 신준 차관님 잠시만요. 지금 준비된 영상이 하나 더 있거든요. 보고 인터뷰 내용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여철 양복의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요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응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오시자 존경하는 자제분과 함께 숙소에 도착하시자 군종 지휘관들이 가장 뜨거운 경무의 정을 안고 영접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존경하는 자제분과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에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천리희한의 예지와 신준 차관님, 사랑하는 사랑하는 이 자제분이 지금 조선의 샛별로 바뀌었어요.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사실은 아직도 확실히 후계 구도가 결정됐다고 이야기하기엔 이른 감이 있지만 지금은 보면은 후계 구도로 향해 가고 있다. 김정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2009년에 발걸음이라는 노래가 나오고 그러면서 암시를 시작했거든요. 대장동지로. 근데 지금 김주애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앞으로 너무 어리고 김정은의 나이가 젊기 때문에 지금 당장 후계자로 내정됐다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행보를 보면 후계 구도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니 근데 북한이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라면서요. 근데 10살짜리 여자 아이를 후계 구도와 놓고 해석을 하고 이해해야 되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내부 사정을 조금 더 알면은 좋을 텐데 그것이 김주에 대한 김정은의 사랑이 남달랐을 수도 있고요. 또한 또 이설주와 김여정의 어떻게 보면은 긴장 관계가 조성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 변수들이 작용해서 결론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부 정보는 지금 현재로서 없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김주에 대한 호칭이라든가 행보 같은 경우는 후계 구도와는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는 별개라고 봐야죠. 처음 북한 같은 경우에도 김정남이 후계 구도에서 앞서 있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김정은으로 바뀐 건데 앞으로 변화는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후계 구도가 확정됐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북한 권력 내부에 여하한 동력이 작용해서 지금은 김주애를 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주애 얘기 좀 더 해볼까요? 화면에 준비된 게 있는데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표현이 나왔어요. 우주강국 시대의 미래는 조선의 샛별 여장군에 의해 앞으로 더 빛날 것. 우주강국 시대를 위해서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다. 어디 공대라도 보낸다는 뜻입니까? 과학자로 기른다는 뜻이에요. 이게 뭘까요, 저게? 아무튼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표현 나왔잖아요. 사랑하는 자제분, 존귀하신 자제분, 존경하는 자제분, 사랑 존경하는 자제분. 그러다 갑자기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 됐어요, 갑자기. 홍석준 의원님.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북한이요. 아까 내가 가부장적 사회라고 말씀드렸는데 매일 얘기하는 게 무슨 김씨 혈통 이거 아닙니까? 근데 김주애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김 씨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옛날 전통적으로 뭐 대릴 사이도 있고요. 아, 대릴 사이요? 예, 얼마든지 뭐 그런 건 있는데 저는 두 가지를 암시한다 보는데요. 첫 번째 이제 우상화 시도가 시작되었다. 예. 신 전 차관처럼 확정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시작되었다. 사실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에서는 굉장히 호칭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호칭이 좀 중요한데 지금 김주에 대해서 이제 사랑하는 존경하는 어떤 자제분에서 조선의 샛별 여장군으로 바뀐 것은 예. 특히 앞으로 우주 강국 시대를 여는데 이 김주의 어떤 역할 이런 것을 좀 암시하는 거 있잖아요. 암시하는 역할이 있다고.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제 우상화가 시도되었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이 들고 예. 또 두 번째는 2009년도 그 김정은 이제 이제 김 대장으로 호칭이 바뀌었을 예. 때 그때 그 김정일 저 아버지가 예. 굉장히 이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계 구도를 본격화를 한 그런 식으로 호칭이 바뀌어졌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 저는 김정일의 어떤 건강 이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준 의원님 시간이 많지만 한 1분 정도 들 텐데 예, 예. 김정은의 건강에 뭐가 이상이 생겨서 아직 10살짜리를 벌써 후계도 안 친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뭐 이제 제가 어떻게 김정은의 건강 상태를 알겠습니까? 이제 북한의 통치 권력 승계를 잘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련이나 중국이라고 하는 지도 체제는 어떻게 되냐면 업적을 경쟁을 해서 이제 지도자가 예, 되는 그렇죠. 거예요. 업적 경쟁을 하는 예.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냐면 업적 경쟁이 아니라 혈통 내부 권력 투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김일성이 사망하고 그 김정일의 승계 과정을 보면 숙청 정치를 통해서 권력의 이제 승계 과정을 이룬 거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예. 혈통 내부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숙청 정치를 하고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또 김정일이 1911년도에 죽었나요? 예. 11년에 죽고 2012년에 2012년에 김정은이 28살의 나이에 예. 권력의 승계 과정하고 그 이후에 뭐냐니까 장성택이니 막 다 권력 숙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내부의 권력 투쟁이 매우 강한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뭐 샛별이라는 용어를 취하면서 이제 자기 딸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혈통 내부의 과정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업적 경쟁이 아니라 혈통의 내부에 확실한 뿌리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북한의 통치의 아주 특이한 현상들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북한은 근데 참 도통 알 수가 없죠. 뭐 벌어진 다음에는 나중에 이제 해석하고 아는데 뭐 지금도 뭐 그렇게 보이는데 일단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긴 했습니다.